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도 SBS 스포츠 해설위원 중 가장 다정한 남자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멘트 좋아요. 그런 멘트. 다정한 남자. 네, 광주에서 포근한 남자 뭐 이런. 광주 출장 갔다가 오늘 오신 건가요? 네,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오셨고 지금 주간 야구 찍고 집에 가시려는 거 제가 이렇게 체포해서 왔습니다. 다정하시긴 한데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하시죠. 자, 저희가 일요일에 정말 야구와 하루 종일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 5개 구장에서 모두 더블헤더를 치렀고요.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바로 주가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2승 1무를 가져가면서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삼성이 두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1승 2무, 그러나 LG가 1무 2패를 당하면서 삼성이 2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키움과 NC가 더블헤더 1, 2차전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SSG가 조금 추락했고요. 두산이 이렇게 2승 1무를 하면서 6연승 가도를 달리게 됐고요. 롯데도 이제 가을 야구 희망을 불태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하나는 좋은 소식은 없었고요. 1승 2패,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KT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KT는 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지금 투타 밸런스가 좋으니까. 근데 삼성이 지금 하나전에서 2무를 했다는 것은 지금 2위로 올라갔지만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몬고메리 선수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퇴장당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안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선수들이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혜민 선수 다쳤죠. 그렇죠. 박혜민 선수 다치고 몬고메리 선수가 어떻게든 징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징계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네. 제가 몽고메리 선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4회 투구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에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12초를 경고에 대한 어필과 함께 욕설을 했다. 그리고 로진백을 집어 던지고 또 이렇게 유니폼까지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좀 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조금 몽고메리 선수가 다혈질이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있었는데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유니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표현의 자유 하면서 좀 표현을 좀 자유스럽게 하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와서 KBO 리그에서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 정서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겠다고 어느 정도 동양적인 어떤 풍습에 조금은 그 팀에 있는 동료라든지 야구 팬을 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입고 있던 유니폼까지 그라운드로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유니폼 다시 안 입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꼭 그 특정 팀이 아니더라도 야구예요. 야구 유니폼, 자기가 야구 선수인데 그 유니폼을 벗어서 그라운드에 던진다는 것은 너무 과한 행동이고 안 좋은 행동. 사실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선수를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라운드 안에서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 이제 뒤로 나가서 한다든지 뭐 스트레이트 차고 뭐 글러브 던지고 배트 던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선수는 그냥 그 유니폼을 벗어서 그라운드 안에다가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KBO 리그의 야구 팬들, 삼성 팬들 모두에게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삼성은 1승 2무, 그것도 하나를 상대로 더블헤더 1, 2차전을 치렀는데 이 무를 기록하면서 1승을 추가하지 못했고 심창민이 무사말로 KKK를 잡아내면서 승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G도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산과의 잠실 라이벌전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베스트 플레이어는 서건창 선수를 꼽긴 했지만 LG도 고민했던 그리고 오늘 또 발표가 났잖아요. 네네. 타격 코치랑 수석 코치 다 바꾼다고.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좀 수석 코치와 타격 코치를 교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떤 팀이든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쪽 분야에서 부진하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LG가 지금 서건창 선수까지 데려와서 공격력 강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보호 선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보호 선수가 좀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중심 타자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하이타선에 가 있고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LG가 지금 총체적인 타격에서 부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득점권 타율이
가장 낮고 막 이러니까 공격이 안 풀리니까 투수까지도 흔들리면서 그렇게 좋은 경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어떤 분위기 전환이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G는 토요일 경기는 5대5 그리고 더블헤더 1, 2차전 모두 패하게 되면서 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키움과 NC는 더블헤더 1, 2차전을 모두 가져가게 됐고 이정우가 복귀를 해서 뭐 9안타인가요? 뭐 때려냈고 또 나성범도 지금 홈런 2개를 때려내면서 이제 홈런왕 경쟁에 더욱더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반면 SSG는 1무 2패로 성적을 내면서 4위까지 올라갔던 성적이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SSG는 우리가 얘기는 어느 정도 했잖아요. 이게 박종훈과 문승원 선수가 지금 수술로 좀 선발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처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그 투수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폰투 선수와 바빌리오 선수 외에 다른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원석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주다가 워낙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피처스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돌아와서 조금 더 선발 역할을 잘 해줘야 특유의 그 장타력이 좀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SSG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SSG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두산과 롯데는 오히려 분위기가 좀 좋고 요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는 두산과 롯데인데 이 두 팀의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번 두산이 6연승을 만들어낸 거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뭐 경기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17년 만에 2경기 연속 승리 투수 더블헤더 1, 2차전을 모두 이영하가 승리 투수로 만드는 대기록도 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두산이 지금 팀 선발 중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이영하 선수였거든요. 이게 뭐 사건을 져서 골칫거리가 아니라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영하 선수가 제자를 찾지 못하니까 선발 로테이션에도 문제가 있고 유희관 선수가 뭐 예전 같지 않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에 더블헤더를 하면서 2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KBO 최초라고 하는데 이 2승을 계기로 해서 이영하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지면 두산은 언제든지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어도. 그래서 두산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6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는 경기력이 지금 5위와의 그 승차가 3경기 반인데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롯데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당히 걱정되기는 해요. 그런데 스트레일리와 프랑코 선수가 조금만 더 해준다고 한다면 박성훈 선수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그런다고 한다면 롯데도 시즌 끝날 때까지 포스트 시즌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그런 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롯데 기아 하나가 하위권으로 분류가 되지만 롯데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롯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은 40경기에서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기아와 하나는 그래도 올라가긴 좀 힘든 그런 분위기로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뭔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최하에 닿지 않는 경기는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공격에서 좀 나아져 가고 있고 투수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기아입니다. 기아가 제가 주말에도 방송을 하고 왔는데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독도 이기고자 하는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본인은 이기고자 하겠죠. 그런데 운영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기아는. 네. 그런데다가 더블헤더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 특히 공격에서 네. 1, 2의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난 이후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9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가면서 과거에 그 타이거즈의 향수에 있어가지고 화끈한 야구, 좀 그런 야구들을 선호하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선수들, 감독, 전체가 지금 그런 야구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앞길이 캄캄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번 더블헤더 1, 2차전이 좀 기대가 컸었는데 조금은 허무하게 뭔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2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삼성과의 2경기 2무 그리고 1패를 당하면서 이 하위권에 여전히 처져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해드렸던 그 몽고메리 선수가 이게 화를 내면서 했다는 거는 이제 약간 KBO 징계도 좀 따를 것 같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잠실 경기에서도 한 차례 분위기가 좀 차가워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11일 경기에서 LG와 두산의 경기 양팀의 4령탑이 좀 신경전을 벌였는데 사실 두 팀 모두 있으면 4-4구가 좀 오가면서 네. 신경전이 좀 뜨거워졌고 김태형 감독이 그라운드로 걸어 나오면서 또 류지영 감독 역시 그라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 카메라에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광고가 나갈 때 뭔가 있었고 김태형 감독 말을 추측을 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데요. 두산 선수가 공에 맞은 후 우리 코치가 상대에게 자극이 될 만한 말을 했다. 오지환이 그 부분에 관한 어필을 했고 주심이 우리에게 주의를 줬다며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LG 벤치에서 코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고 계속 말이 오가면서 신경전이 길어질 것 같다 류 감독에게 나오라고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조금 뭐라고 해요? 저는 좀 약간 저도 야구를 이제 계속 많이 봐왔지만 이런 신경전까지는 아직 좀 읽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서로 있었는가요? 뭐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발점은 수준 낮은 경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구가 발생이 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또 감정이 안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말들이 옥신각신하고 또 관중이 없으니까 그 말들은 다 들리게 되고 그래서 시발점은 수준 낮은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태형 감독이 유지영 감독을 만나자고 한 것은 조기에 책임자들이 빨리 이것을 끝내자. 이건 계속 이 감정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수선한데 야구계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태형 감독이 유지영 감독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네. 중에 계속 이렇게 해서 사사가 남발되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데 좋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해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화해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수준 낮은 경기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불상사가 자꾸 화면에 잡혀지고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선은 팬들의 논란의 여지 없이 우선 감독들이 서로 사회를 했다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참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을 했던 이번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좋은 경기력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야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인데요. 또 순위권 경쟁이 치열했던 팀들도 이렇게 힘겨웠던 더블헤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KBO 리그에서는 새 식구들이 찾아왔죠.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다른 데서 또 분석을 많이 할 테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순철 해설위원이 오늘 이제 리스트를 받아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수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리스트를 봤어요. 네. 근데 2차 1라운드, 2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인데 1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좌투수들이 신장 피지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188, 190 막 이런 선수들이 우투수도 아니고 좌투수에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리스트에.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제대로 성장을 해서 프로야구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좌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다 보신 건 또 아니니까. 예, 2차 1라운드에 그 리스트에 올라온 선수가 4명인가 있더라고요. 그 4명의 선수가 전부 188, 190, 193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들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다는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좌투수가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굉장히 주목받는 투수들이 많은 올해인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 와서 통하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교 때 냈던 구속이 프로에 와서도 나올 수 있는지 네. 또 새로운 변화구를 연마해서 그게 또 통할 수 있는지 사실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투수력이 이선 신인 선수들을 의해서 좀 높아졌으면 또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과 수요일 2연전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경기는 LG와 삼성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 팀은 이제 두 팀 중에 누가 더 잘하느냐라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글쎄요, LG는 지금 두산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지 않고 코치도 바뀌고 있고 삼성은 또 몽고메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과연 그 분위기가
그 원인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것도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오후에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오니까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출장 정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LG 삼성의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 양 팀이 다 그 지난주에 뭔가 문제점들이 생겨서 글쎄요. 두 팀 중에 과연 뭐 켈리 선수도 지금 나오잖아요. 가장 지금 48경기 지금 5이닝 이상 투구를 했으니까요. 신기록 세운. 예, 상당히 좋은 안정된 모습이고 뭐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저 안정된데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예. 이게 뭐 어느 팀이 이긴다기보다는 두 팀에게 정말 중요한 2연전이 될 것 같네요. 승차도 이제 반 경기 차고 2위와 3위의 맞대결이잖아요. 네.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다른 네. 장면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빅매치가 될 수 있는 롯데와 기아의 경기인데 빅매치가 아니라 롯데가 이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기아에게 발목이 잡히느냐의 싸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승환과 프랑코, 맹든과 김현수가 만나는 롯데와 기아의 만남 어떻게 좀 네. 예상하시나요? 지금 시기에 롯데 기아가 최대한 이슈로 돼서 만나야 되는데 완전히 기아가 지금 처져 있는 상태. 롯데는 지금 그래도 5위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승차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아가 너무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롯데는 또 이승헌 선수가 나오잖아요. 프랑코 네. 선수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가 그래도 좀 공격력이 좀 되니까요. 롯데가 좀 우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하나와 SSG의 만남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는 킹왕과 카펜터, 최민호가 가고 하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원투펀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하나는 이 외국인 투수 2명 보는 재미로 또 네, 야구를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네, 좀 강해 보이네요. 키움과 NC는요? 이야, 이거 참 힘드네요. 근데 정찬원도 사실 승이 없어서 그렇지 꾸준한 모습을 꾸준한 이어가고 모습이 있고. 있죠. 네, 김동혁 선수가 이제 조금 기량이 좀 떨어진 상태고. NC가 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예. 두 팀이 이제 치열한 4위와 5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도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KT와 두산이 만나네요. 오, 굉장히 상승세의 두 팀인데 제대로 붙었는데요. 네, 지금 데스파인의 6연승의 두산이 그걸 선두 KT를 만나서 어떤 미란다 모습을 최원준. 볼까? 예. 미란다네요 또. 예. 와. 근데 요즘 데스파인의 선수보다 코에바스 선수가 더 좋잖아요. 오. 투구 내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네. 워낙 지금 KT가 뭐 선발, 불펜 마무리 쪽에 좀 김재현 선수 좀 힘이 떨어지기는 공격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태여서 KT가 좀 우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1위와 만나는 두산이 어떤 저력을 보여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와 삼성은 원태인 선수와 최채영 선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최채영 선수가 지난 경기 좀 좋았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스피드가. 네. 그 LG가 지금 득점권 타율이 너무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루아침에 또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을 만나게 되는데 좀 사이클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삼성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거리가 좀 풍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경기를 많이 치른 팀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에 이순철 해설위원이 꼽는 선수 2명 어떤 선수를 좀 지켜볼까요? 나성범 선수와 최정 선수예요. 네. 지금 홈런 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홈런 경쟁을 끝날 때까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뭐 프로야구에 이슈거리가 전혀 없는데 나성범 선수와 최정 선수가 뭐 야구하면 또 공격에서는 꽃이 홈런 아니겠어요? 네. 두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성범과 최정의 홈런한 경쟁이 어떻게 더 뜨거워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철 해설위원 정말 주말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근데 많으셨어요. 좋은 경기,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러 갔어도요. 저도 뭐 야구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주면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까지 받아가지고 더 짜증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후배 선수들이 좀 더 매 경기 하면서 힘도 들고 하지만 또 잘하려고 하겠죠. 뭐 못하려고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야구 팬들이나
또 야구 선배들,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9월에 둘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순위 경쟁 이번 주도 프로야구 함께 해주시고요. 태풍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미나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